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탁 위에 오를 음식은 강원도의 소울푸드 장칼국수입니다. 보통 이제 칼국수 하면 뭐 바지락이나 멸치로 육수를 낸 맑은 국물이 익숙한데 유독 강원도에서는 좀 붉고 걸쭉하게 장을 푼 그런 칼국수가 발달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은 된장, 고추장을 얘기합니다. 예. 간장은 제입니다. 예. 간장 부자들이 먹는 거라서. 아하. 네, 옛날에 그 거른 거기 때문에 부자들이 먹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사실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소금도 구하기 힘들고 산간 지역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낸 것들이 일단 소금이 구해지면 예. 그거를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집에서 먹던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막장은 아시겠지만 된장하고 간장을 분리 안 한 걸 막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원도 명물이 됐는데 네. 저는 참 칼국수를 먹을 많이 다녔지만 저는 강원도 장칼국수만큼 한국인의 습성에 딱 맞는 음식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계에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이 있다. 예. 재료가 있다. 예. 그거는 바로 된장이다. 그렇죠. 그렇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우리는 된장을 그저 고추도 찍어 먹기도 하고 국도 먹고 뭐 고기 먹을 때 다 먹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한국인의 어떤 심성과 DNA에 딱 맞는 음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을 풀어서 간을 하고 국물을 했다라는 것과 또 칼국수니까 밀가루 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밀가루가 이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밀가루가 굉장히 귀한 나라였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저희가 장마가 보통 한 6월쯤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밀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밀은 건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요. 물론 칼국수에 관한 기사들이 좀 나와요. 좀 나오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면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밀가루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귀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었고 주로 먹던 게 왕가나 양반가나. 재밌는 거는 지금 안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안동에도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안동 칼국수가. 근데 거기는 밀가루가 좀 났어요. 다행히. 그래서 안동하고 황해도 쪽, 사리원 쪽. 네. 이쪽에 밀가루가 우리나라 산지였기 때문에 그쪽은 좀 문화가 발달했는데 전국적으로 한국은 무조건 쌀문화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6월 달에 그 우리가 저기 이제 그 밀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쌀밥 대신에 시원한 밀가루 국수를 먹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0년 80년대에는 밀가루가 굉장히 흔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칼국수 그다음에 수제비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칼국수를 일컫는 별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칼국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땀국 이런 얘기 합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칼국수를 이렇게 만들 때 일단 그 밀가루니까 치대하지 마시잖아요. 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질 때로 밀잖아요. 이렇게. 네. 밀 때 너무 잘 밀어야지만 이게 맛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땀이 반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요.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국수 못하는 여자가 피나무 안반만 나무란다. 그래서 안반이라는 거는 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밀어야 되는데 도마가 나빠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이렇게 막 뻥뻥 쳐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문질러서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중식당 가보면 우리가 수타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예. 수타면. 예. 그게 다 수타면이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죠. 보니까. 그래서 엄청 어려웠고 사실은 이게 한국적 음식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멀어서 중국 분들은 이 면이 발달하니까 늘려 먹죠. 잘라 먹었죠. 네. 그죠? 한국 사람들은 칼로 잘라 먹죠. 네. 그래서 칼로 자른다 해서 칼국수가 된 것들이고요. 아하.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우리 문화랑 관계가 없었는데 60년대에 이제 밀가루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싼 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분 공장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지금 보면요. 그 당시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네. 대구의 그 재본 사람이 엄청 발달하면서 대구가 지금도 대구 대전이 이 칼국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보니까.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의 장칼국수로 이제 돌아오면 강원도는 감자가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장칼국수 또 감자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그 국수를 만들 때, 그 칼국수 만들 때요. 우리가 그게 푼 물을 그러니까 삶잖아요. 네. 삶은 물을 보통은 서울 사람들은 좀 돈이 많으니까 그걸 씻어가지고 먹어요. 그 건진국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둔다. 재물국수에. 왜? 그 국물에 녹아있는 밀가루 전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분은 우리가 그 전분을 먹으려면 근데 감자에 많거든요. 예. 감자를 집어넣으니까 국물이 훨씬 더 꾸덕해지고 걸쭉해지는 거죠. 예. 거기에 된장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딱 먹으면 일단 묵직합니다. 보니까 남자의 맛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런데 강원도에도 영동과 영서 지방의 장칼국수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이 영동이고 영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릉 얘기하는데 이쪽은 이제 영동의 아주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요. 일단 강릉 속초 동해 있죠. 이쪽은 이제 멸치나 해산물 베이스로 하되 고추장과 된장을 섞었습니다. 네. 아, 이거 믹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음식의 트렌드는요, 이게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춧가루도 뭐 3가지, 소금도 4가지 섞는 주들이 많아요. 어떤 된장간장을 섞었는데 된장간장 이미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춧가루에.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굉장히 얼큰하고 구수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감자, 호박, 파, 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감칠맛에 다 모인 것 같아. 감칠맛에 그 선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쪽 영서 쪽 주로 이제 원주 춘천 원주죠. 이쪽에는 들깨를 일단 들깨를 많이 넣어서 고소하게 즐기고요. 특히 멸치 육수에 막장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색깔이 달라요. 이 영서 쪽 가보면 약간 검은색이 많이 나고, 그죠? 이쪽 영동 쪽 가면 약간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좀 많이 돌죠, 보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두 개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재밌는 게 있고, 재밌는 거는 원주는요, 원주 혹시 칼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칼만? 칼만? 예. 칼만? 예. 칼만이 뭐냐면, 네. 칼만? 칼국수하고 만두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원주는 중앙시장 가면 그 식당들이 쭉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물은 아까 말한 그 막장을 분 멸치육수에 예. 그 장칼국수인데 또 장칼국수 칼만이 있는 거야 보니까.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강릉의 장칼국수라고 하면 영동의 맛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쭉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먹은 중에서는 저 다른 지역한테 미안하지만 강릉에 있는 집들이 좀 월등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강릉에서는 국수 문화를 알리는 축제도 열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그 매년 그 강릉 누돌 축제가 열리는데 이 누돌 축제의 상당 부분의 기본이 장칼국수인 거죠, 보니까. 예. 중심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긴 강릉 커피 축제, 강릉 커피 유명한 거 아시죠? 유명한 거 엄청 알죠. 유명하죠. 제가 네. 지난주에 강릉에 있다 왔는데 커피 한 잔에 2만 원 팔더라고요. 우와. 근데 먹고 왔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로 커피 문화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커피 축제, 커피와 장칼국수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해장국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전날에 술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장칼국수를 먹는 분도 계세요. 그럼 약간 느끼함하고 얼큰하고 이런 거 묵직함을 커피의 그 향이 쫙 날아주잖아요. 보니까. 아, 입가심을 위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박정배 작가가 추천하는 강릉 장칼국수 3대 맛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요? 예, 첫 집은 비읍집인데요. 예. 80년대부터 영업을 해나 50년 됐는데요. 오. 일단 이 집은 들어가면요. 일단 여인숙 건물을 개조했어요. 들어가면 일단 한옥의 아늑함 있잖아요. 가운데 마당이 딱 있잖아요. 그 대청마루가 있고 방이 있는데 예. 일단 분위기만으로도 야, 여기는 맛이 없으면 간첩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집인데 이 집엔 강칼국수는요. 일단 모양이 예쁩니다. 모양이요? 왜 그러냐면 기름에 볶은 소고기 있죠. 네. 그거를 지단으로 꾸미러 올려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주로 안동이나 이런 데 가서 양반집 갔을 때 나오는 그 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만 보는 순간 이건 뭐 맛 안 봐도 되겠네. 먹어보면 칼칼하고 개운한 고추장 국물이 기본이 돼 있는데 거기에 소고기에 기름진 소고기가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칠맛이 깊겠습니까.
거기다가 국물과 잘 어울리는 깍두기, 배추김치도 아주 잘 만들거든요. 이 집에서 먹다 보면 내가 조선시대 양반이 된 게 아닌가 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고요. 저도 장가국수 집을 제가 몇십 군데 취재했지만 이 집을 넘버원으로 칩니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한 집이라서 되게 재밌는 집입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릉 장칼국수 맛집은요? 예, 그러면 기억으로 시작한 집인데요. 이 집은 앞에 말한 집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60년대에 시작한 더 집인데. 오래됐군요. 예. 근데 이 집의 그 구조는 옛날 우리 서민들의 집 구조를 가지고 개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민들이 막 그 집 조그맣게 붙어 있고 그 안에 뭐 낙서들 많이 있고요. 그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집인데 네. 이 집은요 면발은 단단한데 밀가루가 싹 그 안에 녹아 있어가지고 국물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집은 또 재밌는 게 장칼국수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매운 거 먹을 때도 뭘 먹습니까 보통 우리가? 안 매운 거? 예, 콩나물 많이 먹잖아요. 콩나물. 예. 이 집은 또 콩나물 밥이 기가 막힌데 장의 삼총사가 간장이 있잖아요. 네. 이 콩나물 밥에 비벼서. 간장을 비벼줍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장국수 국물을 싹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너무 가고 싶네 막 달려서 보니까. 예.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예. 자, 구수한 칼국수에 콩나물밥의 조합까지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칼국수 집은요? 아 요즘은 이제 이 집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한 30년 된 집인데 이분은 이제 주인이 친정 어머니의 비법을 가지고 만들으셨는데 예. 이 집은 매운맛 마니아들을 위한 성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매운맛을 여기는 그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단계는 기본 매운맛, 다음에 덜 매운맛, 장기맛, 계란국처럼 하얀 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누구나 이렇게 매운맛 동네에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골라놨는데 이 집은요 묵직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 집은 그래서 강원도 분들도 강원 많이 오시고 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원 갔다 이러면 이 집도 꼭 한번 들러보셔가지고 특히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강원도 강릉의 장칼국수에 대한 이 맛과 그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강릉으로 훌쩍 떠나서 따뜻한 장칼국수와 함께 또 향기로운 커피 한 잔까지 즐기고 싶은 그런 메뉴였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